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내차로 세계여행. 이거 말이 좋아. 내차로 세계여행이지. 정말 죽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한 평수. 제 차는 2017년도 토요타 시에나 미니밴이에요. 이거 차를 오버랜딩 자동차로 선정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미니밴이기 때문에 앞에 운전석을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이제 뒤쪽에서 생활을 하는데 매우 비좁습니다. 일단 가장 차체가 작으니까 좁은 공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이 폭이 155cm. 그리고 이제 운전석 요 바로 뒤에 생활 공간이 뒤로 230mm, 2m 30cm. 그리고 차 바닥에서 차 위에까지 공간이 1.2m입니다. 계산을 하면은 한 4.3 세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3.6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평쯤, 평수로 1.1평쯤에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은 차박 생활을 한 지 1400일이 됩니다. 이제 만 4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이 차를 4년 전에 이제 컨버전을 이렇게 캠핑카로 이제 컨버전을 해서 이제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겠다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살면서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죠. 여러 날 여러 해 그리고 여러 곳 더운데 지글지글 볶는데 끈적끈적 막 달라붙는데 추운데 얼음 오는데 개골창 진흙탕 반지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 차 끌고 돌이켜보니까 그런 가운데 애당초 계획을 했던 거에 잘못 계획된 삽질을 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삽질을 한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삽질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참조가 되시라고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그 좁은 지역을 캠핑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전 세계의 다양한 도로 컨디션 그리고 문화 그리고 아미가를 찾고 그러냐 우리 꼬맹이들이. 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전천후 환경 가운데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제가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온수통을 만들었어요. 온수통을 자작을 해가지고 제일 뒤에다가 물통 2개를 말하자면 식당에서 주워온 그거 꽤 괜찮은 버켓의 밑에다가 전기 히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추운 날 한번 더운 물을 써보자. 간단히 말해 지랄 육갑한 거죠. 한 번도 안 썼어. 한 번도 더운 물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운 물을 쓸 정도면은 차에서 설거지를 하겠어요. 그걸 갖고 목욕을 하겠어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제일 삽질한 1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다 뜯어내고 현재는 물 배관은 그대로 있어요. 물 배관은 그대로고 전기장치고 버켓을 다 바꿔가지고 5갤런짜리 약 한 20리터 3갤런짜리 약 한 11리터짜리 한 전체 한 40리터 정도의 탱크 2개를 거기다 매립을 해가지고 청수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 마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설거지하거나 걸레 빨거나 차에서 쓰는 이제 일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먹는 청수통은 이제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병에다가. 그렇게 해서 온수통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큰 실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탁기를 차에다 실었어요. 이 좁은 차에다가 공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란 멍청하게. 그럼 왜 그렇게 맨 처음에 했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을 떠나면은 어디 가서 세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특별히 스탄 국가라든지 또는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빨래를 이거 어떻게 또 청결한 생각에 세탁기를 거기다 매립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그거 다 삽질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세탁은
또 미국은 어디 가든지 그 코인 런드리가 있어요. 동전 집어역하는 런드리가 있고, 중앙 아메리카하고 콜롬비아까지 쭉 봤을 때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세탁이 필요하면은 그때 옷 뭐 한 몇 개 정도 들고 들어가 가지고 개천에서 그냥 세탁을 하고, 또는 이제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주유소 같은데 이렇게 그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 가서 그냥 옷 몇 개 들고 가서, 이제는 아주 뻔뻔해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웃돌이 뭐, 왜냐면 더우니까 뭐 옷이 뭐 대단한 무슨 겨울옷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누구 왔나 보다 잠시 끄고, 아니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또 대문을 열고 눈치 보느라고 잠시 영상이 끊겼네요. 하여튼 이 세탁기가 완전히 삽질 또 2호 품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물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멕시코 쪽으로 남미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붕 위에다가 커다란 대형 물통을 놔두고 물을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아주 물이 아니라 금수를 쓰듯이 아껴 쓰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물 한 바퀴 쌀라고 그러는 거는 예에 맞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물이 귀해요. 더운 데에는. 그리고 도해지에 들어오면은 수도꼭지를 뭐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문 두들기고 뭐 물 퍼오고 오는 것이 보통 배짱 갖고는 되는 일이 잘 아니에요. 그래서 물 구하기가 어려워서 세탁기를 딱 미국에서 3번 써보고는 쓸 일이 없어서 이 뜯어내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3번째 삽질을 하는 게 뭐냐면은 차에다가 마이크로 오븐을 설치를 했어요. 이거 완전 삽질이에요. 마이크로 오븐을 맨 처음에 제일 작은 거를 샀는데 750W짜리를 샀어요. 나는 그게 소비 전력인 줄 알았어. 그게 출력이 750W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그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약 2배 이상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입력 전력을. 750이니까 딱 열어서 암페어를 계산해 보니까 110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350W, 1300W 정도의 마이크로 오븐이 이 전기를 당겨가지고 750W 정도의 출력을 내가지고 음식을 데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배터리가 옛날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기 전에는 AGM 배터리를 걸어놨었는데, 납산 배터리로 썼었는데, 이게 뭐 그냥 전기가 그냥 갑자기 11V까지 막 쭉 내려가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지도 못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 오븐을 달아놓으면은 얘 부엌 설비를 하는데 그래도 마이크로 오븐 정도는 있어야지 뭐 피자라도 구워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하면서 뭐 피자를 구워 먹는다는 거는 뭐 내가 여기서 차에서 피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한번 언제 써봤나 기억이 없네. 그래서 쓸데없이 전력이 전기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또 삽질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갖고 잘 쓰면 또 쓰겠는데 쓸 일이 없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그래서 또 마이크로 오븐은 아주 롱텀으로 여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못됐다. 그래서 나머지 요리나 데피는 장치들은 다른 걸로 이제 하기로 해서 뜯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이제 4번째로 인산철 배터리가 요즘엔 또 값이 올랐어요. 한 5년 전에 인산철 나왔을 때도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AGM 배터리를 월마트에서 하는 제 사가지고 1년간 워런티가 있어가지고 또 가서 CCB를 해가지고 2세트를 한 1년 반 정도 쓰다가 다 환불을 받고 전부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280A짜리를 하나를 달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 또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0짜리하고 320짜리 해가지고 듀오 시스템 2개를 갖고 600A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그 설치했던 솔라 패널이고 뭐고 다 철수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운행이 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보름씩 있는 건 아니고 600A를 갖고 있으면은 냉장고 돌리고 뭐 랩탑 쓰고 전기 쓰고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마이크로오븐도 좀 잠깐 쓰고
또 뭐 커피는 매일 끓여 먹고 자주 끓여 먹고 뭐 이런다 치더라도 600A 수준이면은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최종 장박이죠. 그리고 이제 운전하면 또 이제 충전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솔라 패널이 이게 또 삽질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붕에다가 이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정 설치를 안 하고 접이식 3단 접이식을 갖고요. 대시보드가 좀 넓기 때문에 이제 대시보드 앞에다가 쫙 깔아놓고 충전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거 뭐 150W짜리 갖고 충전을 해봐야 개발이 피야. 그래서 굳이 해서 이제 저는 솔라를 다 뜯어야 하고 보안상 위에다 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차를 어디다 갖다 주차를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바깥에 외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AGM 배터리하고 솔라 패널을 뜯어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가 했던 데 대표적인 삽질이고 살다 보니 꼭 이제 있어야 될 게 이제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 차는 이렇게 뭐 4x4라든지 이렇게 그 하이큐리아 이게 차바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험한 길을 가면은 엔진 룸을 다 때려 부셔요. 그래서 밑에서 보호하는 플라스틱은 이미 다 작살이 나서 없어졌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돌뿌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그냥 살살 가도 돌에 그냥 밑에 엔진룸을 때려가지고 나는 그냥 몇 번 말이에요. 트랜스미션 그 박스가 깨지거나 또는 엔진 오일통이 뭐 보니까 오일통이 찌그러졌는데 그 찢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에나를 살 때 럭셔리어스 모델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폼을 샀어요. 어차피 다 뜯어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위에 환기통이 썬루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이 차의 단점은 뭐냐, 클리어런스가 낮다. 땅에서 착오가 낮다. 이게 패신저용이다 보니까. 둘째, 이거를 할 루프 벤트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실내 온도 조절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은 보통 이제 14인치짜리를 다는데 저는 이제 11인치짜리 이제 이쁘게, 그리고 너무 또 바깥에서 딱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납작한 프로파일이 있어야지 차고가 이렇게 밴같이 나중에 미니밴이다 보니까 웬만한 승용차처럼 이렇게 저게 뭐야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을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그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돌아다닐 때. 그래서 지금 저는 조그만한 루프 벤트를 이제 가서 달아야 될 것 같고, 콜롬비아나 이제 에콰도르 어디 돌아다니면서 차를 갖고서 이제 그 맥퍼슨 스트라우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그걸 해서 차를 좀 올려가지고 한 5cm 정도 좀 올리고 차 밑에를 엔진 보호 조치를 좀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변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먹으니까 써야죠. 근데 저는 남자니까 좀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말이죠. 이게 저녁에 잘 때 평균 5번이야.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물건은 뭐 주유소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뭐 또는 이곳에서는 다 뭐 다 돈 내고 화장실도 가요. 그래서 이제 뭐 한 400~500원 정도 돈 내는데 이 문제는 이제 낮에는 큰 상관이 없죠. 사실은 큰 놈은. 근데 이제 밤에 가끔 가다가 이제 배탈이 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큰 놈 용도 있는데 이 작은 놈은 이게 우리가 상시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이 달린 이제 플라스틱 통을 이제 이용을 해갖고 하는데 이게 또 말이죠. 이게 또 흘러내리거나 이 문제가 많아요. 또 살다 보니까 한 95%는 괜찮은데 5%가 좀 문제. 그래서 이 차에 화장실을 여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없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전기가 제가 600W를 갖고 있지만은 워낙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큰 뭡니까 무슨 솥밥 같은 거를 말이죠. 막 1500W, 2000W짜리를 돌리면은 전기가 배터리는 감당을 하지만은 BMS라든지 뭐 다른 부품들이 다 200A 정도가 흐를 정도로 케이블과 뭐고 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조리용품들이 다 1000W 특급 밑으로 다 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되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와서 이제 불고기를 한 번 한 5kg를 사다가 뭐 한 30분, 1시간 굽는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그 대용으로 부탄 그 캔을 갖고 쓰고 있는 휴대용 부탄 캔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세상 천지에 멕시코의 제일 끝에 있는 칸쿤이라고 하는 그 이제 휴양지, 거기서 중국 가게에서 그 캔 한 통에 3불, 우리나라 돈 4,500원? 캔원에 그렇게 파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안 샀지. 그러니까 그게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용으로 한 10대 개 갖고 있는 거를 이게 얄금얄금 쓰다 보니 앞으로 이제 1년을 이게 남미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고기를 이제 구워가지고 먹을 거냐 이거예요. 뭐 프라이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달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전기 프라이팬으로 뭐 걸려봐야 한 5분 10분이면 되는데, 고기를 구우면은 한번 구우면 왕창 구워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놔야 이게 한 5일 내지 일주일을 먹고 해서 꺼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프로테인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버랜딩을 하실 때는 제가 이 그림에 보여드렸듯이 최소한 11파운드니까 약 한 5kg 정도 되죠. 5kg 정도 LPG를 여시면은 그게 부탄가스통에도 돼요. 어댑터를 갖다 걸면은 그 돼요. 그거를 가지고 최소한 가지게 되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천연가스, 즉 LPG나 LNG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은 다 LPG 갖고 하니까 LPG 충전소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큰 화력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하니까 조그만한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를 준비하시고, 또 적당한 크기의 가스통, 저는 이제 11파운드짜리를 매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조리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 시설은 돼 있는데 설거지를 이제 차 바깥에서 해. 이러니까 줄이 이제 바깥으로 해서 이제 전기를 하면 수도가 물이 나오게 돼 있지만은, 한 손으로는 수도꼭지 잡지, 한 손으로는 이러니까 이게 비 오는 날 뭐 이 어두운 밤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완벽한 주방 시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의 물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설거지통, 그 다음에 오수통,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양념통,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식 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오거나이즈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컨버전을 조금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추울 때는 영하 10도, 외부 뭐 눈 오고 아주 꽁꽁한 영하 10도, 그럼 차 실내는 한 영상 2도쯤 돼. 그리고 바깥 온도가 한 45도, 그럼 실내 온도는 한 50도쯤 돼요. 그런 데서 이제 한번 극한 환경에서 살아봤는데, 제일 이제 저한테 큰 부담은 뭐냐, 우리 집사람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전기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12V용 온열 매트들이 한국 제품이 좋은 게 많아.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리뷰를 해서 상품 광고를 안 하니까 가져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뒤에다가 그거를 설비를 좀 해서 매트 네 장 스펀지 내에 다 매립을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매트를 딱 제 규격에 맞게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는 이 위에 벤트가 없이 조그만한 그 뒤에 쪽문에서 이렇게 이제 선풍해가지고 바깥에 온도가 들었는데, 아마 이제 이 루프탑에다가 벤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뜨거운 공기를 빼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샤워를 하고 자면은 제 생각에서는 대낮에 한 45도쯤 되게 되면은 밤에는 한 35도쯤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는 우리 체온이 36.5도니까 잠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밤에 자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온열 매트에다가 스펀지를 다 여서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강 작업을 좀 한번 해볼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실 때 좀 제가 있는 건 있기는 있는데, 이 모든 단열 장치를
뭐 반짝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좀 지저분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코트를 달았는데 온 사방을 그리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좀 쓸만은 한데 이 모기 장치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루프 벤트를 할 때 거기 그 위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고 바깥에 뜨거운 물을 빼면서 바깥에서 모기가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에도 지난번에 보여줬지만 이 남미 쪽에 보면은 쇠파리가 있어가지고 파리예요. 파리가 와서 물면은 이렇게 여기다 알을 빼고 한 3, 4개월 뒤에는 커다란 유충 부대기 같은 게 나오고 여기 또 아직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엉덩이에도 물려가지고 이만큼 나왔었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하나 짰어요. 그래서 지금 2마리가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나왔고 우리 집사람도 머리에 그저께 또 머리 감기면서 봤더니 머리에 또 이만한 혹이 나와서 딱 봤더니 그 쇠파리가 있었던 그 미국 말은 버프라이라고 그래요. BOTFRY 버프라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냥 파리 같은 놈들이 와서 그냥 물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아무 데나 물어. 그래서 이런 유충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하시고 오버랜딩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제 중간 결산이에요. 그동안에 필요했던 거 부족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카라든지 오버랜딩카 같은 경우들을 장기간 전천 후 계획을 하실 때 차 설계를 하실 때 꼭 이런 부분들을 저처럼 많이 삽질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조금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특별히 이 전기,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그 가스 설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충전하고 뭐 여러 등등의 잡지식들을 나중에 한번 짬날 때 해드리고 오늘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와 있는데 쉴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 문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게 무슨 뭐 판타스티카 무슨 뭐 레저용 그런 여행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 오버랜딩 하는 거를 무슨 여행 다니니까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절대 마세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영상에 올라왔을 때 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저는 주로 쓴소리 쌉소리들을 많이 하는 좀 스타일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뭐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쌉소리의 마왕 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